이제 기업 실사는 보통은 회계사랑 법률 전문가, 변호사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소송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법률적인 검토보다는 재무와 관련된 실사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 실사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외부 감사 법인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받고 이제 자료를 이제 투자자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걸 받아보고 투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투자자가 이거 할 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점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정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투자자가 제일 먼저 정할 내용은 뭘까요? 얼마의 금액에 얼마의 주식을 사올 거냐. 만약에 주식을 사오는 거라면 또는 신주 발행이라면 얼마를 주고 신주 몇 주를 발행받느냐 이런 부분들 두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 구주를 그냥 매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신주를 새로 추가 발행해서 내가 그 신주를 사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주당 얼마에 발행할 건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한 주당 얼마가 되고 그 주식을 얼마어치를 사올 건지 요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게 그래서 계약서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주당 가격이 얼마가 될지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재무실사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 회사 가치를 뭐 얼마로 보고 그 중에 뭐 발행 주식 수가 얼마, 그래서 한 주는 얼마, 그 한 주에 내가 몇 주를 사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스스로 나의 회사의 가치는 100억이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밸류에이션 되게 많이 높게 받고 싶어 하시죠. 창업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자꾸 낮추고 싶어 하죠. 그래야 똑같은 돈을 주고도 많은 주식을 사올 수 있으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할 때도 막 비슷하잖아요. 너무 세속적인가? 결혼할 때 막 완전 사랑만을 가지고도 하지만 또 얘의 조건은 이런 게 있고 나의 조건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서로 함께 하면 좋을 거야 나쁠 거야 뭐 예를 들면 결혼정보 회사에 가면 우리가 연애하면 그렇지 않지만 결혼정보 회사에서 누구 상대를 고를 때는 내 조건은 ABCD니까 상대 조건은 BCD, EF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하듯이 투자자들과 스타트업의 관계도 좀 비슷한 거죠. 우리 앞으로 함께 주식을 내가 네 주식 사가지고 이제 인생을 함께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엑시트 할 때까지는 함께 가는 건데 나는 너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주식 이만큼 줬으면 좋겠어. 근데 스타트업은 나는 그거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데 나는 10주밖에 못 주겠는데 그럼 상대방은 자꾸 아니야 20주 줘 막 약간 이런 밀당이 계속되는 거죠. 약간 그 전자 매장 그 상가 가면은 저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인데요? 했더니 4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 매장 가가지고 이거 얼마야? 했더니 똑같이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최저가 보고 왔습니다 했더니 옆에 아저씨 들릴까봐 이렇게 계산기로 이거 할래요? 이래가지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있었어요. 약간 좀 말씀하시는 게 투자자와 창업자의 관계가 가격을 높게 부르고 싶고 낮게 사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심리 싸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해진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저가가 얼마고 최고가가 얼마인지가 딱 명확해요. 근데 회사는 나와 똑같은 회사는 없잖아요. A라는 비슷한 업종의 회사는 있고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회사는 있겠지만 딱 A라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치 사람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걸 협상하는 과정은 되게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면 더 눈치 싸움이 클 수도 있고 더 이제 민감한 과정이 될 수도 있죠. 그냥 창업자 입장에서는 벤처 투자자가 우리를 믿고 팡 하고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테고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투자자라도 이 회사가 이런 점에서 분명히 약점이 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이만큼의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내가 이 돈 전부 다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 회수를 못하게 되면 자기들은 또 자기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또 책임이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수익률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올리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다가 투자금을 얼마를 집행해야 될 텐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계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투자 금액 그리고 인수하는 주식 수 그게 있겠죠. 세 번째로는 보통은 회사에서 진술보장이라는 걸 해요. 우리 회사의 현재 상태는 A, B, C, D입니다. 그리고 이 A, B, C, D가 사실임을
보장합니다. 진술 보장 약정이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현재 우리 회사는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해서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 조항이 뒤에 갔을 때 이 진술보장 약정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허위로 이런 걸 고의로 진술보장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술보장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요즘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수조항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경영자,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고 나갈 때가 있어요. A라는 투자자가 B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B 회사의 대표이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A 회사는 20% 지분만 가지고 있었어요. 30% 70%로 할까요? 네. 근데 70% 주주가 자기 주식을 다른 회사에 다 넘겨요. 그럼 30% 주주는 나도 엑시트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M&A를 하기로 했는데 70%가 자기 주식만 팔아버리면 30%는 나도 이 순간 차라리 현금화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야, 너가 70% 주식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 그 주식 우선 나한테 팔아 라고 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야, 너 팔 때 내 주식도 같이 팔아줘. 그래야 우리 동등한 가격으로 팔리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너만 70%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지위에 있으면 주식을 좀 더 높은 가격을 쳐줘요. 70% 주식은 뭐 예를 들면 10,000원에 파는데 30% 주주는 경영권이 없으니까 한 7,000원 정도에 팔 수가 있는 상황이면 30% 주주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야, 너 10,000원에 팔 거면 나도 같이 10,000원에 팔아줘 라고 하는 태그 언론, 공동 매도 청구권이라는 그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계약의 효력이 유효한 조항이라고 해요. 뭐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이해하게 되는 조항 중에 하나가 반대로 드래그 언론이라는 조항이에요.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이제 중기부에서 이런 표준계약서를 지금 배포를 했거든요. 표준계약서 내용 중엔 이 드래그 언론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조항의 내용은 뭐냐면 A가 70%고 투자자가 되게 지분 많이 들고 있어요. 40%고 B가 60%다. 그러면 A가 나 40% 주식을 다른 데 팔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C라는 회사에 나 팔기로 했어. 근데 그 회사에서 50%를 달래. 네 주식 10%도 추가로 팔어 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옛날엔요. 투자자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을 땐 이 계약은 좀 문제가 있는 계약일 수도 있다. 투자자가 스타트업이나 창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표준계약서 내용에선 빼자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이런 조항은 표준계약서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자 여러분이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만약에 투자자가 자기 주식 팔 때 창업자인 나한테도 네 주식 같이 팔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은 좀 불공정한 조항 아닌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알기로는 표준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고 불공정한 조항일 수 있을 텐데 이 조항을 뭐 좀 이유를 설명해 달라든지 해서 만약에 뭐 그에 상응하는 뭔가 우리한테 좀 더 높은 가치를 쳐준다거나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조항이면 받아들이지만 그 조항을 그냥 모른 채 안 읽어서 모르고 사인했다가 나중에 계약상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조항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창업자가 실적을 잘 내고 있었어요. 잘 내고 있다가 올해 예상 실적은 50억이에요. 내년 실적은 70억이 나왔어요. 내가 그 IR 자료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50억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 2022년엔 70억 달성 예정.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보고 그래 괜찮네. 그러고서 이제 투자 계약서 작성할 때 2022년에 매출액은 60억을 달성하기로 한다라고 이제 계약서에 넣고, 만약에 60억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샀던 주식을 네가 도로 사가라라고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해요. 이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60억을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물론 뭐 고의 과실이 있을 때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도 달리긴 하지만 이 조항 자체가 뭐 크게 문제되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만약에 이제 진짜 60억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 조항은 60억 안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이 55억이었다. 그러면 투자자가 야, 내 주식 몇 주를 다시 원래 내가 너한테 샀던 가격에 너한테 팔래. 너 내 주식 사가. 라고 대주주
판매한 사람이 대주주면 대주주한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조항들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그 대신 이런 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매출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풋옵션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나한테 너무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일반론을 했고 그 다음은 계약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